암은 이거다, 원인이 이거다라고 규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암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암세포에 있는데 네. 암도 진화를 해서 면역세포가 나를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암의 원인이 이제 우리의 살아온 습관들, 삶의 모습들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암을 만드는 그런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 습관은 뭐고 그럼 이제 원장님이 바라보시는 암 치료법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요즘에는 챗 GPT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암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네. 너무나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전적인 원인, 그쵸? 또 네.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서 이제 공해라든지 또 기타 암을 만드는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만병이 그는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암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의학에서는 암은 이거다, 원인이 이거다라고 규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여전히 네. 암은 그런 원인들을 한번 네.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유인들은 많지만은 어느 하나를 지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암의 원인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네. 물론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해서 그쵸?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들이 있다.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그럼 발암 물질에 노출되면 전부 다 암에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꼭 그렇진 않죠. 근데. 그런데 발암 물질 대표적인 이제 니코틴. 네. 90세가 넘어도 정정하신 분은 맞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원장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좀 짚으시는 거. 네. 이게 의료적으로 데이터가 이러지 않지만 수많은 임상 환자들을 보시면서 암이란 게 이런 게 좀 주된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 우리 삶이라는 것, 이 우주를 분석하는 것은 가설일 수밖에 없다. 네. 놀랍게도 이 과학마저도 사실은 가설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과학이 진리다. 과학은 팩트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도 가설이에요. 그치, 바뀌어 왔으니까. 네. 수없이 바뀌고 교정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턴의 물리학 아니겠어요? 우리는 뉴턴의 물리학으로 천체의 현상도 설명하고 거시적인 데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운동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어왔지만은 네. 이제 한 100년이 됐습니다. 1925년 전후죠. 그때 양자역학이 태동되면서 고전 물리학, 뉴턴 물리학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미시세계의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과연 뭐냐 이거죠. 정확했다고 생각하는 거 과학이 아주 큰 패러다임을 다시 만나면서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가설이라면은 저도 가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가설이 적용이 된다면은 쓸만하다는 거죠. 이 가설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낫는다면은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설이 옳으냐 그르냐 너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한번 좋은 가설을 세워보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네. 암의 원인은 뭐냐? 제가 세운 가설은 여러 가지 이제 암의 유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면 직접적으로 암은 왜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통하지 않아서 생긴다. 통하지 않아서. 네네. 우리 몸에 통하지 않아서 질병이 생기고 모든 질병이 그렇게 생겨나고 암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뭐가 통하지 않았죠, 그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네. 사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저의 스승님이신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에서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 보면은 불통즉통, 통즉불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닥터로서 이 통증에 대해서 모든 병은 결국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병이 있는데 통증이 없어. 그러면 병이 있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병과 통증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럼 통증이 왜 생기냐? 라는 데 대해서 저도
치열하게 고민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도 이제 한의사이지만은 우리 교과목 과정에서 당연히 양방 생리학을 배우고 양방 병력을 배웁니다. 양방에서 얘기하는 통증의 기전은 통각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은 그 통증이 뭐 신경 회로를 타고 뭐 시냅스니 뭐 이런 걸 통해서 뇌에 전달됐을 때 우리는 통증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럴듯하지만은 뭔가 머리에서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쾌하지가 않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생략적인 이론이 존재하겠지만 허준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통하지 않으면은 아프다. 이 말이 저에게는 와 엄청난 그 해안을 주는 언어였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라고 제가 이 생각을 이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봤고 또 확장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통증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 기전이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통하지 않으면은 아프다. 그럼 뭐가 안 통하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그것을 기혈로 봅니다. 기혈. 네. 기혈.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잘 통해야 되고 또 보이는 혈액. 그런데 한방에서 혈은 혈액만을 현대인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혈액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혈액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생리적인 물질을 다 포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호르몬, 또 림프액, 예, 그다음에 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을 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 기는 뭐냐? 뭐 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에너지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 신호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 뭐 해박적으로 본다면은 신경을 타고 흐르는 그 어떤 정보, 명령어, 뇌가 명령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전들을 전부 다 기로 포함시켜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와 혈이 막혀서 암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와 혈을 잘 뚫어가지고 잘 통하면은 과연 내 몸의 암이 뭐 이른바 뭐 사라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다양한 견해로 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견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투웨이로 원카드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투웨이를 얘기하면은 원카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원카드는 뭐냐 하면은 한 장의 카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도 한 장의 카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 과학 또 현대 의학적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은 쓸 수가 없잖아요. 좋은 시각이에요. 여기다가 가지고 있고 한 장을 더하자. 카드 한 장 더하면 길이 하나 더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two-way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two ways가 되겠죠. 복수 S 붙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문은 뭐 이제 우리 한글은 복수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two-way다. 한글로 표현하면 two-way고 또 뭐 영어로 표현하면 two-ways가 되는데 편의상 저는 그냥 two-way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two-way식을 가지게 되면은 상당히 유연해져요. 예, 그래서 기존의 그런 복잡 단단한 어떤 암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좀 단순화해 보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병을 고치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뭐 항암제, 뭐 면역 항암제도 나오고 표적 항암제도 나오는데 그런 기전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암을 공격하는 T 임파구가 있다고 들어보지 않습니까? T세포. 그런데 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암도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격을 들어오면은 얘가 암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암세포에 있는데 암도 진화를 해서 면역세포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교란을 시키는 신호를 주는 어떤 센서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뭐 센서가 있다고 보면 있는 거고 없다고 보면 없는 건데 이제 가설이기도 하고 또 가설은 또 일부 증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T 임파고라든지 암을 인식하는 우리의 생체에 있는
좋은 면역세포가 암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약물은 그 암세포의 그 센서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대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약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와, 어떻습니까? 좋죠.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 좀 이해가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영어로 뭐 알파, 베타 막 붙으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현란한 이야기 속에서 뭐가 있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이제 면역 어떤 치료에 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좀 더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래서 사실 실용적인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쉽고 가까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효과는 파워풀해요. 네. 이것을 동양에서는 도라고 합니다. 도. 네, 도는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재미있고 네. 강력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죠. 좀 단순 명쾌하게. 그래서 저는 허준 선생님의 이론을 그대로 따서 불통적 통 막혔다는 거죠. 그럼 통하게 해주면 해결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통하게 해주느냐. 네. 이 점에만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난치성 질환인 암마저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치료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의학 체계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내 몸에 있는 기혈순환을 통하게 할 것인 것에서만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여기서는 단순 명쾌한 그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네.